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5일 금요일 수도권 투데이입니다. 네, 수도권 투데이 수도권 인사이트로 시작하겠습니다. 신기원 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자, 요즘에 이제 연말이죠?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2015년이 그죠? 네네. 네. 자, 그런데 아무래도 연말 하면은 우리보다 좀 힘들게 사시는 분들, 그죠? 어렵게 사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상당히 그 세간의 논리인데요. 어떻습니까? 구세군 자선 냄비 올해도 많이 모이고 있나요? 네, 우선은 경기 진출을 인해 갖고 사실 사람들의 씀씀이가 예전 같지 않다는 소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러한 가운데 모금 활동 같은 경우에는 초반이지만 구세군 자선 냄비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과 그리고 온정이 상당히 좀 뜨겁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한국 구세군 자선 냄비 본부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구세군 자선 냄비에 모인 총 기부액은 12억 251만 1,606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이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1억 1,906만 1,561원이 작년에 기록한 금액인 만큼 7.5%대의 증가세를 보인 액수이고, 특히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자선 냄비를 통해서 모인 거리 모금액 역시나 9억 1,840만 8,532억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모금액인 8억 6,366만 365원보다 6.3%대의 역시나 상승률을 기록을 하면서 네. 지난해보다 조금 더 온정이 따뜻하게 느껴지는 모습을 보였고, 네. 구세군은 올해 초반 모금의 추이 중 자선 냄비를 통해 거리 모금액이 지난해 늘어난 것에 대해서 큰 의미를 두었습니다. 사실 네. 2012년도 44억 원대, 그리고 2013년도는 38억 원, 2014년도는 역시나 38억 원을 기록을 하면서 점차적으로 매년 모금액이 감소되는 추이를 보여왔는데, 오래간만에 이번 연도 같은 경우에는 모금액이 전년 대비해서 큰 폭으로 증가세를 보일 것이라는 예상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이슈에 대한 기대감, 좀 따뜻한 뉴스가 되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경기는 하겠습니다. 나빠지고 있다고 그러고요. 체감 경기도 상당히 큰 폭으로 하락했다 그러는데 온종의 기부 손길은 늘어나고 있네요. 네, 참 맞습니다. 반가운 소식이네요. 네, 디지털 시대인 만큼 기부 방법에도 여러 가지 변화가 생겼다고 하던데요. 이 부분도 좀 짚어주실까요? 네, 아무래도 기부 금액이 늘어난 것이 온정에 대한 손길이 늘어난 것도 있겠지만은 방법적인 측면이 최근 트렌드에 좀 맞게 부합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점도 있는데, 구세군 디지털 자선 냄비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자선 냄비로 한 단계 더 진화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서울 광장 일산 킨텍스 잠실 제2 롯데월드몰에 설치된 스마트 자선 냄비는 자선 냄비에 키오스크를 적용해 아동, 청소년, 여성, 다문화, 노인, 장애인 중 기부 대상을 기부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게 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인데, 자선 냄비에 카메라가 또 설치되면서 기부 인증샷을 촬영한 뒤에 SNS를 이용해 갖고 공유가 가능하게끔 한 것도 하나의 가족 그리고 연인 중심으로 해서 데이트라든가 새로운 약간 문화 형성에 대한 필요성이 네. 여기서도 어느 정도 형성되면서 긍정적인 효과가 나왔고, 구세군 빨간 냄비에 카드 단말기를 달아갖고 기부금을 신용카드라든가 그리고 체크카드로도 결제를 할 수 있게끔 카드로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기부를 네, 한단 맞습니다. 사람들이 되게 현찰을 안 갖고 다니니까, 그죠? 네, 맞습니다. 현찰을 잘 갖고 다니지 않는다라는 거, 그리고 아무래도 현금을 내는 것보다는 카드 결제와 관련된 부분, 바로 돈을 지급하지 않는다라는 점에서 기부자들이 좀 더 쉽게 그리고 좀 더 많은 금액을 네. 기부할 수 있는 심리적인 부분이라든가 또 편의를 제공하였던 것도 하나의 좀 이유로 작용할 수 있겠고, 네. 또 수시로 기부에 참여할 수 있는 모바일 앱 사이트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자선 냄비, 따그니 같은 것도 구축해서 젊은 세대들이 쉽게 기부 문화를 접할 수 있게끔 다가간 것도 하나의 좋은 예시가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부를 하면은 조명색이 바뀌는 특별한 크리스마스 트리도 등장을 하였는데, 현대백화점 압구정 본점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자선 트리를 운영하는데, 기부를 하면 트리에 설치된 LED 조명이 바뀌면서 캐롤이 나오고 또 기부와 동시에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다는 것도 색다른 경험으로 현재 시점 많은 호응을 얻고 있고, 네. 마지막으로 지난 30일 서울 경복궁역에는 기부하는 건강 계단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계단을 끝까지 걸을 때마다 10원씩 적립이 되며, 네. 적립된 기금은 하지 장애 아동 지원비로 사용이 되는데, 경복궁 외에도 현재 명동역,
서울역, 녹성평역, 고속터미널 등 서울 곳곳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2014년도 설치된 서울시민청 제1호 건강계단 경우 계단 이용률이 설치 전 6.5%에서 설치 이후 22%대 거의 3배 가까운 증가세를 보였고 그러네요. 1년간 약 400만 원의 기부금도 적립이 되었던 만큼 그 효과와 그리고 뜻깊은 추이에 대해서는 약간은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기부 방식도 굉장히 다양해졌네요. 네. 이 세태 변화에 따라서 21세기에 맞게 어떤 기부 방식을 변화시키는 그런 네. 결과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네. 이 카드로 예를 들면 기부를 한다든가 또 스마트 앱으로 기부를 하게 되면 투명성도 보장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맞습니다. 확실하게,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그 정말 훌륭한 방식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 잠실의 이색 자선 냄비 이것은 어떤 겁니까? 이것도 그런 건가요? 네, 우선은 초대형 자선 냄비가 좀 등장을 하면서 네. 이슈가 좀 되고 있습니다. 건물 2층 높이의 초대형 자선 냄비가 서울 시내에 등장을 했는데 롯데그룹이 송파구 올림픽로 롯데 월드몰 야외 광장의 높이 6m 그리고 가로는 5m에 있어서 국내에서 가장 큰 자선 냄비를 설치하고 구세군에 4억 원의 기부금도 전달을 하였습니다. 이 자선 냄비는 역대 국내에서 선보인 자선 냄비 중 가장 큰 규모이기 때문에 그 규모에 대한 이슈가 좀 나오면서 역시나 사람들의 관심이 끌고 있고 또 이런 대형 적립금에 대한 부분이 좀 이슈화되면서 다른 기업군 중심으로 해서도 적립 문화에 대한 알림 문화가 좀 형성되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현재 시장에서 역시나 좀 반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상징적인 모델 같은 게 됐군요, 아주. 네, 맞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의미가 부여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구세군의 그 자선 냄비의 유래도 좀 짚어보죠. 네, 우선은 구세군 자선 냄비 유래는 1891년도까지 올라갑니다. 네. 미국에서 시작이 되었는데 당시 샌프란시스코 근교 해안에 배가 자초되는 사건이 발생이 되면서 천여 네. 명의 난민과 도시 빈민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구세군 여사관이 쇠솥을 다리에 놓고 이 굿솥을 끓게 합시다라는 문구로 기금을 모은 것이 네. 시초가 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후 전 세계로 구세군 자선 냄비는 붉은 세 다리 냄비거리와 냄비 모양의 모금통 그리고 제복을 입은 구세군 사관의 손종소리로 상징되면서 매년 성탄절이 가까우면은 이웃사랑 모금을 위한 운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1928년 2월에 당시 한국 구세군 사령관이었던 박준섭 사관의 서울 도심에 자선 냄비를 설치하고 부르 이웃 돕기를 시작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87년의 역사를 현재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세군 자선 냄비가 설치가 된 지 87년이나 됐군요. 그러게요. 네. 일제시대 때부터 설치돼서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자, 오늘 이제 심기원 평론가 모시고서 오늘 25일 성탄절을 맞아서요. 아주 따뜻하고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는데요. 그런데 안타까운 얘기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불미스럽고요. 네. 네, 우선은 좋은 취지에서 시작을 하였지만은 역시나 네. 좀 안 좋은 일이 발생이 되면서 좀 눈살을 찌푸리는 일도 나왔습니다. 술에 취해 모금 활동을 하고 있는 자원봉사자에게 시비를 걸거나 어려운 이웃에 위해 써달라고 시민을 낸 기부금을 슬쩍하려는 그런 일들도 그런 발생이 일이 되고 발생할 수가 있고, 있죠. 그래요. 네, 양심과 관련된 말도 안 조금은 되는 일 같아요. 네, 맞습니다. 또한 이런 것도 물론 문제가 되겠지만은 구세군에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 같은 경우에는 노숙인들이라든가 조금 어려운 사람들이 불우이웃이 나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네. 기부금을 직접 나한테 달라고 하는 독을 요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토로가 되고 있고 네. 왜 여기서 길을 막느냐에 대한 시비가 붙는 것도 다반사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하철 2호선 서초역에서 종소리가 시끄럽다라면서 자선 네. 냄비를 넘어뜨리고 발로 밟은 60대 여성에게 지난달 재물 손괴 혐의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였는데 네. 종소리는 자선 냄비가 그곳에 있다라는 것을 알리는 목적이지만은 사실 계속적으로 그 소리에 노출되는 상인이라든가 주변인 같은 경우에는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최근에는 구세군이 소리가 크고 작은 부분을 세 가지로 나누면서 종을 준비하여서 이와 관련된 마찰을 좀 줄이려고 하고 있는 노력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은 좀 적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그 소리가 좀 크다 그래도 그 남 도와주는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냄비인데요. 그걸 발로 차고 쓰러뜨린다. 참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가네요. 그죠? 그렇네요. 그리고 또 하나 안타까운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부 지수가 해외랑 좀 비교를 하면 많이 초라하다 이런 지적이 나왔네요. 네, 영국의 본부를 둔 자선구호단체 CAF가 전 세계 135개국 대상으로 금전기부, 자원봉사, 외부인 돕기 등 3개 부분에 걸쳐 기부 등수를 매겼습니다. 표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면 네. 세계 기부 지수 같은 경우에는 1위가 미얀마, 2위 미국, 3위 뉴질랜드, 4위 캐나다, 5위가 호주이고 10위에 말레이시아, 22위에 인도네시아 같은 아시아 국가들이 눈에 띄는데 60위에 우리나라 한국이 위치를 하였습니다. 사실 미얀마, 한국의 21분의 1의 경제 규모를 갖고 있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기부 지수가 상당히 높게 형성이 되고 있는데 세계 15위의 경제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이 60위를 좀 차지했다라는 것은 조금 부끄러운 일이 아닌가라는 그러네요. 얘기가 나오면서 네. 기부 문화에 대한 부분을 좀 더 확대해야 된다라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60이다. 그런데 최근에 이렇게 뭐 구세군이라든가 기부 단체에서 이렇게 뭐 디지털 방식이라든가 뭐 앱 방식이라 카드라든가 이런 걸 쓰게 되면 훨씬 더 좀 기부 문화도 달라지지 않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그랬으면 생각이 드는데, 좋겠네요. 네. 기부하려고 해도 어디다 해야 되는지 네. 또 이 그 투명성에 대해서도 과연 내가 돈을 뭐 5만 원을 했든 1만 원을 했든 5천 원을 했든 이게 제대로 쓰이는지 이런 네. 거에 대한 투명성에 대한 그런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그 기부단체 투명성 문제도 좀 거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봅니까? 네, 맞습니다. 기부단체의 투명성이 사실 기부를 함에 있어서 또 기부 금액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하는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네. 관련된 이슈 좀 말씀드리면 기부를 요청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기부를 할 마음이 없다라는 설문응답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이와 같은 이유로 기부를 하지 않는 사람이 무려 20.8%에 달했는데 기부를 할 만한 경제적 여유가 없다 이유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습니다. 그만큼 기부 단체의 신뢰성이 모금 성공 여부의 핵심적인 사항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공익법인 투명성 평가를 최근에 실시했던 카톨릭대 행정학교 교수 연구팀의 분석 결과가 나왔는데 공인법인들의 투명성 지표 점수가 10% 증가할 때 기부금 수익은 4.9%포인트 증가한다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100% 증가하면 그러면 40% 증가하는 겁니까? 그렇게 따질 수 있나요? 우선은 10% 수치적으로 그렇지만은 뭐 올라갈 때마다 약간씩은 포인트를 좀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데 네. 기부 금액 상위 단체군들의 효율성과 공시 신뢰 여부를 그림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래요? 예. 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가장 신뢰성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좋은 평가를 받았고 뭐 그밖에 월드비전이라든가 유니세프, 어린이재단, 한국컨베인 같은 기업군들에 대한 평가도 이루어졌는데 네. 실제로 내 외부 감사 보고서는 물론 임원진의 국외 출장 보고서까지 홈페이지로 낱낱이 공개해서 투명성 지표에서 100점 만점에 92.5점을 기록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기부금 수익 역시 5,833억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번 투명성 조사에서 A등급을 받은 단체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대한적집사자 다 두 곳에 불과하고 있는데 그 밖의 기업 같은 경우는 약간은 좀 사조직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데 이 두 단체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직접 운영한다라는 것에 있어서 아무래도 네. 정부가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 기부를 하는 기부자 입장에서도 좀 더 믿고 기부를 할 수 있다라는 좀 신뢰성이 바탕이 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이 점을 착안하면서 정책들 좀 바꾸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믿고 하겠습니다. 신뢰를 하게 되면은 네. 더 많이 기부를 하게 되는 그렇죠. 그런 그 비례성이 딱 나타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좀 앞서서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기부를 할 수 있는 재단은 굉장히 여러 곳이 있는데 이곳에서 투명성 조사에서 A등급을 받은 단체가 단 2곳에 불과하다. 이 사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어떤 대책이 마련이 돼야 된다고 보시나요? 네, 우선은 투명성 관련된 부분 사실 사기업, 사조직보다는 역시나 공조직이 좀 더 투명성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신뢰를 줄 수밖에 없겠고 그렇겠죠. 네. 또 아무래도 정부의 그러한 규제라든가 정부의 관리를 받게 되면은 투명성을 나타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 그리고 그와 관련된 수치들도 공개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부가 관여에 대한 목소리 그리고 관여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의 공시 내용을 더 적극적으로 점검하고 공익법인 홈페이지를 통해서 정보 공개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돼야 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 정부가 꼭 다 나서지 않다 하더라도 NPO들이 자발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공개
어떻게 할지 보편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중소단체 같은 경우에는 인력이 부족해 일일이 공개하기는 어렵겠지만은 시민들이 기부금을 통해 운영되는 단체라고 한다면은 재정 현황이라든가 또 어디에 어떻게 기부를 했는지에 대한 부분도 명시가 돼야지만이 신뢰성이 구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알릴 수 있는 그러한 서비스라든가 시스템이 좀 더 체계적으로 좀 갖춰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이 기부단체의 투명한 집행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가 않은 말입니다. 뭐 대한적십자사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외에도 다른 단체들도 이 모금과 그 집행 과정을 보다 투명하게 하고 그렇죠. 또 네, 조직의 군사를 줄여서 그 기부 문화의 선진화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보도록 하죠. 네, 온 거리가 나무에 달아놓은 그 형형색색의 조명 등으로 참 요즘 예쁩니다. 그 물결이 오늘 절정을 이루고 있는데 그런데 이 조명 등 때문에 나무가 아프다 이런 얘기가 나왔네요. 네, 크리스마스 그리고 연말의 분위기를 좀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무래도 길거리에 이런 조명들인데 그 조명군들이 나무에 있어서는 좀 안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서울시립대 우수영 교수팀이 지난해 2012년도부터 3년 동안 가로수로 많이 쓰이는 소나무, 백합나무에 대해서 밤새 빛을 비추는 실험을 했더니 잎이 울퉁불퉁해지고 누렇게 변하면서 마르는 현상이 나타났다는 실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네. 계속 조명을 켜두게 되면은 아무래도 나무가 계속 낫인지 알고 광합성을 하게 돼 잎의 모양이 기형이 되거나 색이 노랗게 변화되면서 이상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겠네요, 정말. 네, 아무래도 크리스마스 그리고 연말 분위기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식물의 건강을 좀 해치는 것이 안 된다라는 좀 입장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대책이라든가 좀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 좀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참 우리는 이렇게 그 크리스마스 추리를 대형 네. 추리를 보면서 즐겁겠지만 이 나무는 상당히 아프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대책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뭐 네. 그렇다 하더라도 연말 분위기를 아예 없애자라는 것은 좀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가로수 보호를 위해서 이렇게 조명을 켜는 시간을 좀 더 줄이거나 효율적으로 시간을 좀 활용해서 시민들이 많이 찾을 수 있는 시간에만 좀 하자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꼭 가로수가 아니더라도 뭐 죽은 나무라든가 아니면은 건물을 이용해 갖고 조금 다양하게 시각적인 디자인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들을 고안해야 되는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어쩔 수는 없겠지만 내년에는 이와 관련된 정책들이 좀 나오면서 네. 나무가 조금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나오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무는 보호를 하면서 또 사람들은 잘 연말 분위기를 느끼면서 즐길 수 있는 방안이 좀 필요해 보이네요. 오늘은 심기원 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